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목요일에 오후 8시 제가 무료 강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보니까 어제 오늘 시장 조금 웃기죠. 아래 꼬리 살짝 달고 윗꼬리 살짝 달고, 그죠? 내려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가는 이 전형적인 이런 장세를요, 간보기 장세라고 불러요. 뭐 이런 장세가 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는, 뭔가 악재가 없으니까 내려가긴 그렇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가기엔 호재가 없어서 또 좀 그래요. 근데 어디로 움직일지 시장 참여자들의 상태, 약간 심의중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래서 떠보는 거죠. 우리 친구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또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때, 그럴 때 괜히 한번 떠보는 말들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려가려고 할 때 물량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매수 물량들이 또 많이 따라 붙는지, 그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또 이렇게 비중을 줄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나 적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세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의 어떤 기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괜히 한번 떠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 괜히 장난도 쳐보고, 또는 뭔가 실수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살짝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사람의 심경의 변화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또는 기분이 나쁘구나, 이런 것들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증시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장이 떠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환율이죠.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이번에 올라갈 차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1200원을 살짝 뚫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2900포인트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해외입니다. 미국이죠.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올라가다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양봉으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위쪽에 올라와서는 힘이 빠진 것처럼 십자가 형태로 약간 들쭉날쭉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색깔이 좀 변했죠. 파란색으로 좀 변했습니다. 빨갛게 쫙 잘 가다가 파란색으로 변했다, 이런 걸 우리가 힘 빠졌다. 약간 캔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지형, 샛별형, 석별형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보시거나 십자가형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 어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이렇게 힘이 빠졌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미국 증시가 빠지면 전 세계 증시가 살짝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때 우리도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번 주 말 금요일 정도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2900을 깨고 내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갑자기 내일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힘이 좀 빠져 있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증거로서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저점이죠. 이렇게 추세 저점이 있는데요. 요 추세 저점을 지지를 잘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무너지고 내려간다면은 사실은 추가 하락 피할 수 없거든요. 여기가 지지가 잘 되어준다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살짝은 증시도 위로 올라갈 거다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지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한 번 더 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감안을 한번 해볼 때, 여기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매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일이 조금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수급도 굉장히 꼬여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은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요. 역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NFT 이야기 나오게 되면 요즘에 전부 다 급등하는 것 같아요. NFT 역시나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여기저기서 너무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메리트가 높을 건 아닙니다. 그냥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우와 대박인가봐 라고 달려들곤 있으나 사실은 NFT라고 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포인트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어디서 뭐 쇼핑하시면은 포인트 쌓이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 다 쓰세요? 뭔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나요? 통합 포인트인 OK 캐시백이라든지 또는 정말로 우리가 자주 가는 곳에 있는 뭐 신세계에 있는 포인트 또는 현대백화점에 있는 뭐 현대 포인트라든지 또는 롯데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 뿐만 아니라 CJ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집 앞에 있는 문현진 마트 또는 저기 앞에 있는 문현진 구두 닦기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문현진 세탁소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나도 포인트 만들게요. 우리도 포인트 정립해 드릴게요. 우리도 포인트 정립해 드릴게요 하면은 어떨 땐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안 올 거. 우리 딴 동네 갔을 때 친구 동네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친구 동네 왔는데 껌이 좀 씻고 싶네. 편의점 가서 껌을 사야 되겠어 하는데 회원가입 되어 있으세요? 아 여기 무슨 회원가입이요? 아 포인트 정립해드릴게. 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다시 안 올 거니까. 그런 것처럼 NFT도 여기저기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쓸 일이 없는데 계속 발행만 하고 있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형태의 NFT들 그러니까 토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가 너무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자꾸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결국 안 좋고 결국은 몰리는 데만 몰린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NFT에만 몰리는 거지 듣도 보도 못한 NFT에는 몰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결국은 증시가 이렇게 NFT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글쎄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죠.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예전에도 급등 한번 했는데 이제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과 이제 셀바스 AI 이런 것들도 지금은 급등해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도 NFT 관련주인 컴투스, 뭐 드래곤플라이 게임 관련주 요즘에 굉장히 강하죠. 게임 관련주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저야 떳떳합니다. 여러분들께 게임 관련주 미리 사놔라 수십 번 말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 급등하고 있고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조금 있는데 역시나 게임 관련주는 전부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종목이 10%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 오늘은 없습니다. 뭐 과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 없다라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지만 코스닥에는 굉장히 많죠. IM 하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오리진, NK맥스, 베스파가 이렇게 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줄 알았죠? 코스닥에만 있고 코스피에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급등을 했던 기업들은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즘에 이렇게 IM과 같은 기업들 실적이 안 좋거나 뭔가 조금 회사가 좀 불확실성이 가득한 기업들은요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무상감자 이야기 소식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내년 2월은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개선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조심히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재무가 안 좋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급등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NFT 이야기 정말 많다 보니까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NFT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NFT 정치 서비스를 오픈한다 해서 추가 상승 지난번 급등 이후에 또 상승이 이어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은 깨놓고 보면 아닌데 뭐 요즘에 호재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NFT 이야기 나올 때 뭔가 가상화폐를 하고 저렇게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을 거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블록체인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회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로 개인 사업자들이 그냥 몇 명만 모여가지고 나 우리도 플랫폼 사업 한번 해볼래 라고 뭉쳐가지고 그 자기 회사 이름을 건 토큰을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고 사람들에게 토큰을 좀 나눠주는 형식. 그리고 그 회사가 NFT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저런 것도 할 거고 사업 설명회 같은 걸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치하는데 그게 돌려막기 다단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 주변에서 혹시 보인다면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눈먼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래서 급등주에도 따라붙게 되어 있고, 그런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박이 날 거야 라고 해서 막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한두 달 정도 가다가는 연말쯤 돼서나 또는 연초쯤 돼가지고 아주 큰 문제로 불거질 겁니다. 아마 다단계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올 거고, 먹튀라고 하죠. 갑자기 사업이 뭐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증시에 있는 기업들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류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경고성 이야기를 해드려 보고 싶고, 혹시나 그런데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갤럭시와 머리트리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급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정말로 수십 배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만족하시는 선에서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들어가진 말자. 제가 들어가지 말자라고 해서 이런 종목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들어가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셀바스 AI가 급등되어 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뭐 좋은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 했을 때 적자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조금 가능한 기업들 중에 하나죠. 이것도 메타버스와 음성 AI라든지 NFT 쪽으로 막 또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사실 뭐 지금 바로 식을 테마는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필요할 거고 필요한 산업이 될 거고 각광받을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메타버스의 대장이 될 만한 기업들을 좀 잡아놓는 게 어떨까. 대형주 중에서도 메타버스의 대장이 될 만한 기업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주 좀 소형주가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아 메타버스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간간히 자꾸 올라오구나 그러면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안정적이게 올라갈 만한 메타버스가 무엇이 있을지 검색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품을 좀 팔아가지고 미리 대형주에 포진을 좀 해놓는 것은 어떨까. 내 포트폴리오에 메타버스 관련주는 좀 잡아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하이트론이라고 하는 기업 지금 이제 급등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상한가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냥 단기 기술적 반등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쳐다보지 마라. 관리 종목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거나 적자가 너무 심한 종목들은 지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수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1, 2주 사이에 29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